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얼마 전에 2회 실기시험이 끝났는데 그 요운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3회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3회 필기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은 전기 공부 방법, 그러니까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반드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랑 축에도 끼지 못하는 제 자랑 같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참 떠오르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동기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게임만 안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게임은, 컴퓨터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기보다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그냥 게임을 하지 않은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 공부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만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기출문제만 딸딸 암기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격증 공부 최고의 방법은 기출문제 반복 암기법입니다. 이런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문제 반복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여겨졌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세상 자체가 많이 똑똑해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전기자격증 출제되는 문제들도 예전에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방법의 출제에서 요즘은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기출문제를 10번이나 봤다고 자랑하실 때도 있죠. 10번 봤다고 자랑하세요. 그럼 기출문제를 10번 보고 나면 어떤 문제든 문제 보면 답이 보여. 어떤 기출문제든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이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미 없이 11번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공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고, 더 합격률 자체를 높여줄 것입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배제하고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이 동반된 기출문제 공부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문제는 넘어가야지, 이 문제는 어떻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판단하면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 대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혹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계산이 복잡하니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가 어렵다면
반드시 답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합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오히려 기출문제 회차를 뭐 30년치 공부할 것을 20년치 복잡하면 10년치 이렇게 공부하시더라도 공부한 회차에 나와왔던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대충 공부하는 방법,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방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본 적이 없는 문제라면 그냥 마음 놓고 기분 좋게 포기라도 할 수 있는데, 본 적은 있는데 대충 공부하거나 뭐 그냥 넘어간 문제들은 뭐 시간대로 투자했지만 문제도 틀리고 나중에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까지 약간 비슷한데, 편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공부 안 하기. 공부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편한 공부 방법은 결론적으로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공부 방법, 자주 나왔던 문제 위주의 공부 방법, 필기에서 어려운 과목은 과락만 면하지 않은 전략의 공부 방법이나 실기에서 한 번만 나왔던 문제들을 배제하고 자주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 등 이러한 공부 방법을 또 주위에서 권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러한 공부 방법이 결론적으로 편합니다. 편한 것은 맞지만 공부 방법이 편할수록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률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편할수록 합격률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정석적인 공부 방법이 가장 빠른 자격증 취득 방법이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 수는 있지만 편한 공부 방법보다는 정석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주신다면은 그만큼 결론적으로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정기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잘 이겨내시고요.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